서울 강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서울 개포동의 계자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네. 일명 계자프. 일명 계자프 네. 얼마 정도 하락했는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로 볼까요? 네네. 네. 지금 33평이 지금 이제 가장 하락률 높은 걸로 이제 실거래 신고가 올라와서 네. 이래 봤는데 최고가가 29억 5천이었거든요. 네. 1년 만에 이제 거래가 없다가 1년 만에 20억. 그러니까 지금 훅 떨어졌네요. 29억에서 20억으로 9억 5천이 훅 빠졌어요. 84 기준에서 33평이 네.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21년 11월 달이죠. 네. 29억 5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게 지금 12월 12일 날짜로 20억에 거래됐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9억 5천이 훅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보기 전에 우리 개포동을 이래 보면 사실 지금 대치동보다도 개포동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우리는 대치동까지 땅값은 대치동인데 왜 그러냐 개포동이 이제 천지개벽 중이죠. 천지개벽 중이죠. 네. 그래서 보면 요런 데가 다 재건축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개포 6, 7 단지 조합 설립인가 뭐 이렇게 주택 재건축 단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평당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개포동이 이제 오히려 대치동보다도 높은 동네. 네. 네. 이게 신축이 바뀌면서 그렇죠. 일어난 현상이죠. 네, 재건축 아파트가 네. 평당가 쳐주고 또 그렇죠. 신축이 바뀌면서 또 평당가를 쳐주고. 사실 강남으로 하면 뭐 예전에 과거 개포동이라면 그냥 주거 밀집 단지 지역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신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 전체적인 평당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죠. 예. 그래서 서울은 특히나 신축 아파트가 귀한데 이렇게 9억이나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이래 보니까 이제 여기 DH 아너 힐즈, 네, 요 두 개가 사실 비교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네,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비슷한 조건. 네. 개포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양천초등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는 초등학교 부지였죠. 개포 초등학교 부지였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자. 위치가 오른쪽에 이쪽이죠. 네. 그래서 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적 편집도로 하면 요 학교라고 학교 용지가 있네요. 네, 공원 학교라고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스카이뷰로 해서 지금 공사 현장이죠. 네. 이게 최근 사진인데 뭐 2016년 이렇게 하면 여기 학교가 보이죠. 학교가 있어요. 예. 이제 이 학교가 살짝 왼쪽으로 가고 여기가 공원으로 가고 로드뷰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공사 현장이지만 네. 과거 사진을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입구죠. 그렇군요. 여기가. 네. 보통 이런 경우는 학교 부지를 빼고 네. 뭐 아파트 부지만 재건축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여기는 학교까지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좀 워낙 오래된 학교기도 하고 그렇죠. 이왕이면 또 변화하고 있는 개포동의 네. 변화에 맞춰서 네. 학교까지 신축 그렇죠. 그런 사례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는 분들 위치 아닙니까? 네. 마을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이제 개포동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강남구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좀 흔히 말하는 방구 끼는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형성된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DH 아너 힐즈, 네. 현대 고급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지금 아직까지는 입주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래 사례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교 사례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DH 아너랑 비교하는 게 가장 이제 적절해 보인다. 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세대수는 좀 차이 나더라도 입지적으로는 네. 좀 같은 네. 이제 시세를 좀 형성할 만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DH 아너힐즈가 이제 2019년 8월식이고요. 5년 차입니다. 얘는 이제 곧 입주죠. 네. 이제 2023년 2월 입주거든요. 네. 그래서 약 한 몇 년 차이가 4년 정도 차이, 네. 4, 5년 정도 차이이기 4년도 때문에 좀 차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하면 되는데
요게 더 비싸게 나오죠. 네. 예, 요게 더 비싸게 나오고 이거는 20억에 됐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25억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관심이 개포동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많고 여기 강남구 주간 방문자 1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네. 계좌프부터 보겠습니다. 네, 계좌프부터 보니까 일단 34평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네. 34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동일 매물 묶어주고 보니까 23억까지. 23억 5천까지. 최저가가 네.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과거 14억까지 붙었던 게 이제 영원 무피까지도 이래 있습니다. 뭐 이제 전화도 해보고 직접 방문도 해봐야 되겠죠.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현재 23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다 대부분 네이버는 23억대 이렇게 네. 나오네요. 예. 근데 실거래가 된 게 저희가 20억대 그렇죠. 거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23억의 주변에 아무리 싸도 23억, 25억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억에 거래됐어. 그것도 가장 최신축인데. 네. 궁금합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DH 하너 보겠습니다. DH 하너에 이래 보자. 똑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34평을 기준으로 보고 매매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니까 얘가 27억대 나온다. 27억대 나와요. 예, 그러면 요 24, 5억대도 싼 건데 왜 도대체 20억이 거래가 됐냐? 이래 보니 이제 제가 좀 화면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포 재건축 대왕님의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데 이게 23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팔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제 급매로 금매죠. 네, 이렇게 좀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합원 물건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조회해봐도 네. 대부분이 나온 게 조합원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래서 매매로 본다면 이걸 좀 자세히 찍어보면 요 조합원 분 거, 네. 요 다 조합원 거예요. 조합원께 이렇게 급매로 또 실제 거래된 거는 급매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네.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급한 심리가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거래가 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아주 좀 주요할 만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A급지는 급매가 2개가 나오면 2개다. 급급매는 뭐 급매, 급급매는 거래가 되고 B급지는 2개가 나오면 1개는 거래가 되고 1개는 남는. C급지는 2개가 나오면 2개다 매물로 남는다. 요즘 분위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거래된다는 것은 여기가 입지가 좋다라는 좀 반증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입주 시기만 조금 지나면 DH 하너보다 최소 DH 하너보다 좋거나 최소 비벼볼 만할 정도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 정도는 된다. 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학교도 완전 초품화치죠. 네. 노른자처럼 품고 있죠. 네, 단지 세대수도 더 많고. 더 많고. 더 신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것보다는 맞죠. 최소 비벼볼 만은 하다. 네. 이래 가정을 하고 이제 시세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포자이를 봐야 돼, 계좌풀을 봐야 되지만 DH 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최소 이것보다는 좋거나 비벼볼 만은 하다를 그렇죠.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현황에서 이래 보니까 얘가 31억 2천이 최고가였잖아요. 35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우리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네. 31억 2천. 네. 그래서 31억 2천 최고가를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리치고로 가서 강남구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강남구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빠지고 있다. 이게 이제 리치고 데이터가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시세를 보니까 이렇게 조금 꺾인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으로 지금 하락하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참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점수를 보니까 얘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너무 유기 단계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좋진 좀 않다. 좋진 않다. 그래서 투자 점수가 뭔지는 이렇게 찍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 전세 대비 저평가, 전세가율, 미분양, 음. 공급 등 각종 지표를 반영한 거다. 네. 이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도 아직은 고평가다. 저평가 마이너스 31%니까. 그다음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좀 그렇죠. 유의식 있게 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 입지답게 네. 굉장히 높아요. 네. PIR1이 평균이 31.9. 네. 평균이 31.9고, 그 다음 가장 높았을 때가 47.6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값, 고점값을 대입을 시켜보니, 네. 얘가 PIR 지수로 봤을 때 평균 대비 고점일 때가 49% 정도가 고점이었다. 평균 대비했을 네. 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강남구 자체가 고평가였긴 했죠. 네네. 그리고 현재는 45.9거든요. 그래서 45.9를 대입시켜 보니 현재도 44%? 44%가 여전히 이제 고평가 상태다. 실제로 고평가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한눈에 보이죠. 네네. 예, 역시 이제 강남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고평가 상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도 과거에는 많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럴 때가 언제였냐? 23.3 정도? 네. 2014, 5년도. 네, 22.7. 22.7. 15년도. 네, 22.7이 가장 좀 22.5. 22.5. 네, 22.5. 3. 22.3이 네네. 가장 이제 저점입니다. 14년도네요. 예. 그래서 22.3. 14년도에 딱 요때 사셨던 분은 좀 너무 좋겠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이라는 도시는 PIR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 집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최근에 49%까지 가장 고평가가 됐었고, 네. 이제 현재는 44% 고평가다. 지금 23년 1월 기준으로. 네. 그리고 가장 저점일 때가 30% 정도 마이너스였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가치 대비 이제 가격을 그렇죠. 이제 한번 대입해 보는 네. 거죠. 이 샘플링 아파트는 DH 아너힐즈. 네. 예. 그래서 34평, 9평을 기준으로 31억 2천이 가장 고점이었죠. 그랬을 때 49%가 고평가니까 적정 가격을 산출하면 21억 정도. 21억 정도. 네, 20억, 21억 정도가 되는데, 예. 그러면 얘가 현재는 얼마에 거래됐냐? 이래 보니까 지금 25억이 현재 거래된 게 네. 표시가 됩니다. DH 아너힐즈가. 그렇죠. 예. 그래서 25억을 기준으로 보니까 20% 정도. 적정 가격보다는 20% 정도다.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강남구의 PIR 지수를 봤을 때는 네. 평균 지표로 봤을 때는 44% 정도 고평가지만 네네. 한 개 단지를 샘플링해서 최저가된 거를 비교를 해보니 20% 정도 고평가다. 그러니까 24% 정도는 이제 조금 빠졌죠. 네네. 거품 지수라고 네네.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이 들잖아요. 적정 가격은 그래 21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근데 얘가 과거의 최저점 가치를 가격으로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가 거의 바닥 시세에 가까울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지. 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해보니 약 14억 6천이 됩니다. 14억 6천이면 강남구에서 가장 저점일 때 때 가격이네요. 다시 현재 가격으로 그 가치를 가격으로 샘플링한 거예요. 네.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장 입지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억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싼 거는 아니다. 비싼 거는 아니다가 되고 또 14억 6천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이제 저평가에 가까워지는 거다. 매력도가 확 높아지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혹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다음 우리가 뭐 향후에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지수나 그렇죠. 뭐 수요를 측정해 보는데 뭐 금리도 보고 정책도 보지만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싼 상태에서는 조금 피해주고, 요렇게 이걸 다시 본다면 요 비싼 상태에서는 조금 피해주고. 좀 싼 상태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생각해도 그렇게 손해 보진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매력 있는 가격. 지금 20억 한 20%는 좀 비싸다. 그리고 21억이 나오면 적정 가격이 된다.
그다음 14억 6천대까지 오면 요건 정말 이제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다. 네.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강남구 평균으로 했지만은 어쨌든 개포동이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 그렇죠. 시세를 평균 시세를 좀 지금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21억 최고가 평균 우리 지금 한산했을 때 21억 최저였을 때는 14억 6천. 네. 그러면 14억 6천에서 21억 사이. 네. 요 정도 안에 좀 들어온다면 네.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게 또 강남구의 그 지표잖아요. 네네. 요 소득 대비 집값은. 네네. 근데 사실상 요 DH 안원도 마찬가지고 개포자이는 더 마찬가지고 네. 신축이잖아요. 네네. 신축 대단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겠죠. 이거는 약간은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20억에 거래된 거는 적절하게는 샀다. 네. 네. 그러니까 덜썩 거래가 됐겠죠. 네. 네.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지도에 보면 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를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양권 상태이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죠.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DH 아너힐즈를 표본으로 해보니 그래도 한 20억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지 않나라는 걸 PIR 지수로 가지고 저희가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실제 20억이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반을 기준으로 본다면 좀 못 사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너무 잘 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네. 못 사지는 않았다. 못 사진 않았다. 네. 근데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엄청 싸게 사기 힘들죠. 게 힘들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네네. 지금 당장은 사실은 변화가 없다면 당장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정부가 또 이렇게 가만 내버두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변곡점이 일어난다면 사실 1급지부터 변곡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 되면 또 1급지 하면 우리 강남, 강남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신축이 최신축이 되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못 산 거는 아니다 이제 판단이 들고요. 또 혹여나 이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 가격까지 가까이 나온다면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볼 만하다.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준점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 드리려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좀 찍었죠. 네. 제가 어디 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영상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굉장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임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점 상당히 좋다라고 봐집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계좌푸에 대해서 계좌푸. 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제목 옆 유튜브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상세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네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